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고정 비율 교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의 비율로 교환해주던 금 태환제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닉슨 쇼크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아무런 예고 없이 전 세계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던 일로 당시 모든 국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게 됐다. 이 당시 미국의 달러는 미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을 기반으로 각 나라 간 거래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돈은 금으로 교환해준다는 믿음이 사라졌고 이제 돈은 한낱 종이에 불과한 세상으로 변했다. 1964년 8월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찍어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능력에 대한 불신이 각 나라에 점점 생겨나게 된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비로 지출한 금액이 7,380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로 계산하면 991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며 당시 미국 국방비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전쟁이 경제적 부담이 됐다. 베트남 전쟁 당시 달러 가치에 대한 국제적 불신이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럽 및 세계 정치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날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70달러로 상향 조정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제안은 미국 정부와 월가의 반대를 받았다. 또한 드골 대통령은 나토에서 프랑스의 탈퇴와 같은 독자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하며 프랑스의 주권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나토에서 빠지지만 북대서양 조약의 일원으로 남아 유사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드골은 미국 달러와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자 1961년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만든 금풀에서 1967년 프랑스는 탈퇴하게 된다. 이는 프랑스의 독자적인 금융 및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드골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프랑스와 세계 각국은 미국에게 달러를 모두 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하게 됐다. 당시 전 세계의 금 70%를 가지고 있던 미국은 1970년에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에 금을 교환해 줄 수 없었다. 1971년 8월 13일 닉슨 미국 대통령은 장관들과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8월 15일 특보를 통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세계 경제도 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하루아침에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그간 금 교환권이라고 믿어온 달러와 그 달러에 연동되어 있었던 전 세계 화폐 모두를 종이 조각으로 전락시킨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후 닉슨 쇼크로 인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맞이하게 된다. 금 태환제는 화폐 공급량이 금의 채굴 속도에 의해 제한되었다. 금이 더 채굴되지 않으면 화폐를 더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의 채굴량을 조절하는 것은 어려워 화폐 공급의 불안정성과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금 태환제는 정부가 통화 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량 조절이 어려웠고 이는 경제 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했다. 달러 가치에 대한 국제적 불신이 증가한 이유 1.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의 양을 증가시켰다. 2. 베트남 전쟁 비용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높은 국방비 지출이 재정 적자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 3. 금 시장의 불안정 금 시장에서의 불안정과 금 가격 상승 압력이 증가하면서 금에 대한 달러의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4. 달러와 금 교환 요구 증가 많은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요구가 증가했고 이는 미국의 금 보유량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1971년 닉슨 쇼크 이전에 이미 감소하는 추세였다. 1949년에는 전 세계 금을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72년 4월에는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금 보유량의 감소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고
결국 금 태환제의 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금 태환제 폐지 이후 국제금융 시스템의 변화. 1. 변동환율 제도의 도입. 금 태환제 폐지 이후 금에 묶여있던 달러의 고정환율 제도가 종식되고 지금의 변동환율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더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2. 달러 중심의 금융 체제 변화. 달러는 금과 고정된 비율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금 태환제 폐지로 달러 중심의 금융 체제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고 다른 통화들이 더 중요해졌다. 3.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자율성 증가. 금 태환제 폐지로 중앙은행들은 화폐 발행과 금리 조정에 있어 더 큰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만들었다. 4.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고정환율 제도가 사라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위험을 제공하게 된다. 5. 금의 역할 변화. 금 태환제 폐지로 금은 더 이상 화폐가 아니게 되었으나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제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돈을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종이 조각으로 바라봐야 하며 금은 장신구가 아니라 진짜 실물돈이며 우리 돈의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지켜봐야 하겠다.